네, 안녕하세요. 미주너리의 조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음악이 어떤 것인지, 또 음악에 쓰여지는 그리고 음악의 주요 3요소 이렇게 배웠는데요. 네, 오늘은 이 악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오선보요. 네. 악보하면 오선보가 생각난다. 훌륭하신데요. 저는 악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콩나물이에요. 이런 콩나물. 네. 이런 콩나물들을 어디다 그리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선에 그리게 되죠. 여기 보면 오선이 그려져 있어요. 오선은 말 그대로 5개의 줄로 되어진 오선이죠. 말이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 오선을 보면 맨 밑에 있는 줄부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 줄과 줄 사이를 우리는 간이라고 얘기해요. 스페이스, 공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오선이라고 얘기하고 보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악보로 그려질 때 요 오선, 보표를 통해서 그리게 되죠. 그러면 요 보표보다 음이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면서. 자, 요거보다 음이 높거나 낮을 경우에 우리가 덧줄을 그리죠. 이렇게 짧은 줄을 그어서 여기에 음을 더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음을 그릴 때. 그러면 요거를 그리는 방법은 요 간과 같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오선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보를 할 때는요. 악보 음표를 그릴 때 줄에다 그릴 때는 줄 가운데 정확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간에다 그릴 때도 간에 정확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음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오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요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음자리표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배웠는데 요거 무슨 표인지 아세요? 네, 높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많이 배워서 익히 아실 거예요. 요거는 뭘까요? 네, 낮은 음자리표. 요 낮은 음자리표는 아마 찬송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 CCM 곡이나 이럴 때는 이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우리 찬송가에서는 쓰지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를 쓸 때는 뭐 소프라노나 이렇게 높은 음역의 악기들 요 낮은 음자리표는 반대로 낮은 음역의 자리들을 쓰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음자리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잘 쓰지는 않는데 그냥 상식으로만 놔주세요.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요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얘가 사실은 제가 좀 약식으로 그리긴 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얘를 가온 음자리표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가온 음자리표에도 소프라노 음자리표, 엘토표, 테너표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흔히 쓰는 것이 요 가온 음자리표예요. 그래서 이 높은 음자리표일 때 우리가 C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요게 가온 다거든요. 근데 요 가온 음자리표는 요 표시되어 있는 요 셋째 줄 여기가 요 음이에요.
네. 그리고 낮은 음자리표일 때는 요 음이 바로 요 같은 음인 거죠. 네. 그래서 음자리표에는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가운 음자리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를 다른 말로 하면 G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는 F, 가운 음자리표는 C 음자리표라고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G 높은 음자리표는요. 요 둘째 줄 여기가 G 자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낮은 음자리표는 여기 넷째 줄 여기가 F 자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도 뭐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우리 오선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보표, 작은 보표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서 많이 보듯이 높은 음자리표랑 낮은 음자리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찬송가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를 우리는 큰 보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 그런 악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악기가 쓰여져 있을 때 이제 이 밑으로도 계속 오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한꺼번에 있는 오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교향곡이나 아니면 합주곡, 뭐 밴드 앙상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촌보라고도 얘기하고 모음보표라도 얘기하고 스코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악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선에다가 이제 우리가 악보를 그리게 되지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악보 보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악보를 그릴 때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잘 지켜야만 악보를 보면서 여러 사람이 공통된 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악보들을 또 어떻게 나갈지 또 차근차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